며칠째 못 보셨습니까? 사흘 넘었다면 이미 장이 멈추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대부분 평생 이 이유를 모른 채 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상담실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가슴 아픈 고백을 하나 들었습니다. 제 앞에 앉아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시던 한 어르신이 계셨어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시는데 그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사실은 너무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서 제 손으로 직접 꺼냈습니다. 그 말을 뱉으시는 어르신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보는데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버티기 힘드셨으면 그런 선택까지 하셨을까 싶더라고요. 변비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조금 불편한 문제라고 쉽게 말하곤 하죠. 하지만 우리 나이대 사람들에게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하루를 버티기 힘들게 만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배는 돌덩이처럼 굳어가고 속은 가스로 가득 차서 숨쉬기조차 답답해지는 그 기분,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화장실 걱정부터 시작해야 하는 그 심정을 겪어본 분은 압니다. 이게 반복되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온몸의 진이 다 빠져버리곤 하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고 열심히 해온 습관들이 오히려 우리 장을 더 굳게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는 장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진짜 원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비싼 약이나 특별한 보약 없이도 꽉 막힌 장 문을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주방에 이미 있는 아주 평범한 재료로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알고 나서 20분 안에 신호가 왔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장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방법 7가지를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방법은 대부분 평생 모르고 지나가는 방법입니다. 며칠째 답답해서 밤잠 설치던 그 고통에서 벗어나 내일 아침 몸이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 평범한 재료들이 장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걸 모르고 평생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꼭 내 이야기 같다고 느껴지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래야 이 중요한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도 전달됩니다. 며칠째 못 보셨습니다. 이게 바로 변비가 반복되는 무서운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가장 놀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물을 무작정 더 마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물은 기를 닦아주는 역할일 뿐 장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건 따로 있거든요. 바로 간에서 나오는 담즙이라는 녀석입니다. 이 담즙이 쏟아져 나와야 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물만 마셔서는 이 신호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냥 마시기만 하면 오히려 신장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식이섬유를 장 청소해주는 빗자루라고 믿고 드셨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장이 멈춘 상태에서 먹는 채소는 빗자루가 아니라 장 속에서 굳어버리는 시멘트가 됩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 변비로 실려 오시는 어르신들 배를 열어보면요. 의사들이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장 속에 대변이 아니라 마치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은 초록색 덩어리가 꽉 차 있거든요. 이걸 의학 용어로 위석이나 장석이라고 부르는데 범인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몸에 좋다고 챙겨 먹은 양배추, 고구마, 브로콜리 같은 거친 채소들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몸속 배수구인 장이 꽉 막혀 있는데 거기다 대고 거친 섬유질이라는 모래가루를 계속 부어버리는 거예요. 물과 담즙, 비누가 없으니 이 모래가 씻겨 내려가지 못하고 장 속에서 다른 음식물과 엉겨붙어 쩍쩍 갈라지는 시멘트처럼 변하는 겁니다. 이 초록 시멘트가 장벽을 꽉 누르고 있으면 장은 숨을 못 쉬고 그 안에서 채소가 썩으며 독가스를 뿜어냅니다. 배가 북처럼 빵빵해지고 방귀 냄새가 지독해지는 이유, 이제 아시겠나요? 식이섬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이 넣어서 내장을 스스로 공사판으로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진짜 문제는 채소가 아니라 이 시멘트를 녹여줄 이것이 없다는 사실인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평생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잠시 손을 따뜻하게 비벼서 배꼽 주변을 살짝 만져보시겠어요? 어떠세요? 다른 곳보다 유독 서늘하고 차갑진 않으신가요? 우리 몸은 따뜻해야 피가 돌고 근육이 움직입니다. 장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변비에 좋다고 먹는 생채소들은 성질이 아주 차갑습니다. 기운 없는 장에 차가운 채소를 계속 넣어주니 장이 꽁꽁 얼어붙어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장이 차가워지고 메마른 상태를 장조변비라고 부릅니다. 장의 샘터가 바짝 말라버렸다는 뜻이죠. 피부가 자꾸 푸석푸석해진다면 그건 장 속의 샘물도 다 말라버렸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럼 물이라도 많이 마셔야지 하셨겠지만 이미 말라버린 장에는 물만 부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밑바닥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죠. 여러분의 장은 지금 녹슨 미끄럼틀과 같습니다. 미끄럼틀이 매끄러워야 변이 쓱하고 내려갈 텐데 윤활유는 말랐고 엔진은 꺼져 있으니 변이 찰떡처럼 붙어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겁니다. 여기다 대고 물만 마시고 생채소만 밀어 넣어봤자 중간에 꽉 걸려서 속만 더부룩해지는 게 당연한 결과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힘주는 건 답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녹슨 미끄럼틀에 기름칠을 해줘야 할 시간입니다. 단 20분 만에 꽉 막힌 장 문을 열어줄 비결, 사실 우리 집 주방에 이미 있는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몸에 좋다는 채소만 드셔도 변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원리만 정확히 알면 며칠째 소식이 없어 고생하던 분들도 신기할 정도로 빠르게 반응이 옵니다. 혹시 변비 해결을 위해서 비싼 보약이나 특별한 운동만 찾고 계시지는 않나요? 장을 움직이게 만드는 진짜 열쇠는 거의 모든 집에 이미 다 있는 겁니다. 장이 멈춰 있는 건 장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몸이 고장 나서도 아닙니다. 단지 장이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맞지 않아서입니다. 자동차가 달리려면 기름도 있어야 하고 시동도 걸어야 하죠? 우리 장도 똑같습니다. 장이 스스로 변을 밀어내기 위해서는 딱 3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장이 움직일 수 있는 힘, 부드럽게 내려갈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움직이라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실패했던 이유는 이 3가지 중에 꼭 하나씩을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채소만 드셨을 때는 힘은 줬을지 몰라도 내려갈 환경이 안 됐던 것이고, 물만 마셨을 때는 환경은 만들려 했지만 정작 엔진을 켜는 신호가 부족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3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만족시키고 멈췄던 장 엔진을 다시 돌리게 만드는 그 결정적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 정답을 하나씩 풀어드릴 텐데, 그 전에 여러분의 장 상태가 지금 어떤지 정확히 알아야 처방도 정확해집니다. 진짜 비결은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이제 정말 중요한 정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딱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며칠째 소식이 없으십니까? 만약 사흘이 넘으셨다면 이건 단순히 좀 막혔네 하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장이 밀어내는 방법 자체를 잊어버리고 멈춰버린 아주 위험한 상태거든요. 특히 닷새가 넘어가면 장 속의 독소들이 피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뇌와 피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숫자 하나만 댓글에 남겨주세요. 하루면 1, 일주일이면 7이라고요. 이 숫자는 단순히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장이 지금 살려달라고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묘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왜 옆집 누구는 물만 마셔도 시원하다는데 왜 여러분은 몸에 좋다는 채소를 산더미처럼 먹어도 감감무소식일까요? 그건 여러분의 장이 고장 나서가 아니라 이것 하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태껏 보약인 줄 알고 챙겨 드셨던 그 습관이 오히려 여러분의 장을 꽉 막히게 만드는 족쇄가 되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억울하고도 놀라운 진실을 지금 바로 밝혀드리겠습니다. 아까 댓글에 남겨주신 숫자들을 보니 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사흘, 닷새. 그 긴 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혼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나는 코끼리처럼 풀만 먹는데 왜 내 배는 돌덩이 같을까? 우리는 평생 채소가 보약이라고 믿어왔지만 사실 우리처럼 장 근육이 약해진 나이에는 거친 식이섬유만 고집하는 게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마른 논바닥에 마른 집단만 계속 쌓는 것과 같거든요. 집단이 쌓일수록 논바닥은 더 숨을 못 쉬고 꽉 막혀버리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장이 이 집단들을 밀어내려면 반드시 담즙이라는 천연 비누가 필요합니다. 이 비누가 장벽을 미끄럽게 닦아줘야 변이 슥하고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건강 생각한다고 기름기를 쏙 뺀 식단만 드시니 장 속에 비누는 한 방울도 없고 거친 풀떼기만 가득 차서 서로 엉겨 붙어버린 겁니다. 비싼 유기농 채소가 무조건 좋은 줄 알았는데 기름기 없는 식단과 만나니 오히려 내장을 가둔 풀의 감옥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이 그동안 고생하신 건 채소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장을 미끄럽게 닦아줄 천연 윤활유가 없어서 장이 파업을 선언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담벽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아주 의외의 유연함이 답입니다. 70년 넘게 꽉 잠겨있던 장의 빗장을 스르르 푸는 마법의 각도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기름칠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몸의 설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몸속 항문 바로 위에는 치골직장근이라는 아주 고약한 근육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근육은 평소에 밧줄처럼 우리 직장을 꽉 낚아채서 기역자 모양으로 꺾어 놓습니다. 그래야 평소에 실수를 안 하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화장실에 앉아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있을 때입니다. 그 점잖은 자세에서는 이 밧줄이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꺾인 호스에서 물이 안 나오듯 장이 밧줄에 묶여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아무리 힘을 줘봤자 장 점막만 붓고 혈압만 오를 뿐입니다. 어르신들이 화장실에서 쓰러지시는 이유가 바로 이 억지 힘 때문입니다. 이 밧줄을 푸는 마법의 각도는 딱 하나, 35도입니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살짝 올리고 허리를 숙이는 자세죠. 이 자세가 되면 70년간 장을 옥죄던 올가미가 스르르 풀리며 길이 일직선으로 열립니다. 하지만 자세만 바꾼다고 만사형통일까요? 아닙니다. 문은 열렸지만 그 통로가 바짝 마른 논바닥처럼 거칠다면 변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장벽에 상처만 낼 뿐입니다. 그냥 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메마른 길에 비단기를 깔아주고 멈춰버린 장 엔진의 스위치를 켜는 단 하나의 마스터키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상담실에서만 몰래 알려드리던 비법인데 오늘 실버라디오 가족분들을 위해 특별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멈춘 장 문을 활짝 열어줄 이 기적의 음료, 버터 레몬티 만드는 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메모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종이와 펜을 준비해 보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유당을 쏙 뺀 기버터 스푼 약 10에서 15g 정도를 컵에 담으시고요. 여기에 소금 한 꼬집, 그러니까 1g이 채 안 되는 아주 살짝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신선한 레몬수나 레몬즙을 한 스푼 더한 뒤에 마지막으로 따뜻한 물 150에서 200ml 정도를 붓고 잘 저어주시면 끝입니다. 왜 하필 이 세 가지일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과학적 원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버터는 장벽에 미끄러운 비단기를 까는 최고급 엔진 오일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 한 꼬집은 맹물과 달리 수분이 장 끝까지 도달해서 돌덩이처럼 굳은 변의 수분을 직접 배달해주죠. 마지막으로 레몬즙의 산 성분은 잠자던 간을 툭툭 깨워 천연 비누인 담즙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가 따뜻한 물과 함께 몸속에서 만나는 순간 장은 비로소 자, 이제 길이 열렸으니 밖으로 내보내자 라고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자세로 문을 열고 이 황금 레시피로 기름칠을 하면 20분 안에 신호가 온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선생님, 지금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에이, 난 도저히 느끼해서 못 먹겠어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죠?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아침부터 버터에 소금물이라니 생각만 해도 입맛이 뚝 떨어진다 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입맛 까다로운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매일 마시는 향긋한 커피 한 잔으로도 똑같은 기적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히려 난 이게 더 편하고 맛있네? 하실지도 몰라요. 자, 평범한 커피를 장 청소기로 바꾸는 두 번째 비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향긋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저도 그 향을 참 좋아하는데요. 만약 앞서 말씀드린 버터 레몬티가 조금 낯설고 입맛에 안 맞으신다면 내일부터는 평소 마시던 커피의 기버트 한 조각을 녹여보세요. 커피에 버터를 넣는다고 하면 세상에 그게 무슨 맛이야? 하고 걱정하시겠지만 이게 바로 멈춘 장 엔진의 시동을 거는 가장 강력한 마중물이 됩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은 잠자던 장 근육을 흔들어 깨우는 전령사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하고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하지만 신호만 보낸다고 변이 술술 나올까요? 아닙니다. 길이 미끄러워야 하죠. 이때 기버터의 질 좋은 지방이 들어가면 우리 몸의 천연 비누인 담즙이 쏟아져 나오면서 장벽에 눌어붙어 있던 변들을 미끄러뜨리기 시작합니다. 커피가 엔진을 켜고 버터가 그 길의 비단기를 닦아주는 이 절묘한 조화. 이렇게 우리 몸의 반사가 일어나면 화장실 신호가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빨라집니다.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 커피나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혹시라도 설탕이나 프림이 가득한 믹스커피를 쓰시면 오히려 장 속에 염증만 생기고 효과는커녕 속만 더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설탕 없는 따뜻한 블랙커피를 준비해 주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커피도 마셔보고 기름도 먹어봤는데 여전히 속만 느끼하고 아무 소식이 없다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남들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왜 안 될까 하고 속상해 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건 전혀 예상치 못한 재료 하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으면 기름은 그저 장속을 떠다니는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될 뿐이거든요. 기름의 효과를 2배, 3배로 끌어올려줄 그 빠진 퍼즐 조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커피나 버터가 여전히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에겐 우리 주방 찬장에 늘 있는 보물 들기름 한 스푼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빠진 퍼즐 조각 기억하시나요? 기름을 먹어도 소식이 없던 분들은 바로 이 연한 소금물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공복에 들기름 한 스푼을 먼저 드시고 곧바로 연한 소금물 한 잔을 천천히 곁들여 보세요.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3 성분은 메마른 장벽에 비단기를 깔아주는 최고의 천연 엔진 오일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맹물이 아니라 소금물일까요? 맹물은 마시는 족족 혈액으로 흡수되어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리지만 연한 소금물은 장 끝까지 미끄러져 내려가 돌덩이처럼 굳은 변에 수분을 직접 배달해주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변을 부들부들하게 불려주는 아주 고마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 더 제가 정말 아끼는 비결을 하나 더 보태드릴게요. 바로 불린 다시마를 식초에 살짝 찍어 드시는 겁니다. 식초의 시큼한 산 성분이 잠자던 간을 툭툭 깨워 담즙 비누를 뿜어내게 만들고 다시마 속에 꽉 찬 마그네슘은 멈춰있던 장 근육의 전기를 보내자 이제 빗자루질 시작해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비싼 보약이나 이름 모를 외국 음식이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 식탁 위에 늘 있던 이 소박한 재료들이 꽉 막힌 장문을 여는 진짜 열쇠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재료들을 그냥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장 속에서 담즙 폭포를 일으키는 이들만의 황금 비율이 따로 있거든요. 이걸 모르면 좋은 재료 다 먹고도 효과가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장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을 지치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내 몸속에서 담즙 폭포를 시원하게 터뜨리는 그 황금 비율과 잠자는 동안 장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줄 저녁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왜 하필 기름과 신맛이 나는 레몬이나 식초를 같이 먹으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 장은 단순히 음식을 밀어내는 통로가 아니라 아주 정교한 화학 공장과 같습니다. 레몬의 산 성분이나 식초가 우리 위장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몸은 즉각 반응합니다. 위벽을 자극해서 위산을 뿜어내고 그 신호가 곧장 간으로 전달되죠. 이때 기버터나 들기름 같은 좋은 지방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간에서 담즙이라는 천연 비누를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만듭니다. 저는 이것을 담즙 폭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담즙이 장벽에 끈적하게 눌어붙어 있던 묵은 변들을 비누칠하듯 매끄럽게 씻어내며 아래로 밀어내는 것이죠. 아침에 드신 그 한 잔이 여러분의 장을 대청소하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낮 동안 이렇게 장 엔진을 시원하게 돌려놓으셨다면 저녁에는 장을 부드럽게 달래줄 시간입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골드 키위입니다. 과일은 당분이 많아서 밤에 먹으면 안 좋지 않나? 하고 걱정하시겠지만 골드 키위는 예외입니다. 키위 속의 액티니딘이라는 효소는 저녁에 드신 음식들이 장에서 부패하지 않고 잘 소화되도록 도와주는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키위 속의 세로토닌 성분은 밤사이 우리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서 화장실 걱정 때문에 뒤척이던 밤을 꿀잠으로 바꿔주는 천연 수면제 역할까지 해준답니다. 저녁 식사 직후에 잘 익은 골드 키위 한두 알을 꼭 챙겨 드셔보세요. 낮에 마신 기름들이 기를 닦아 놓았다면 밤사이 키위가 변을 말랑말랑하게 불려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 아무리 좋은 키위와 버터를 드셔도 우리 몸의 이것이 부족하면 결국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장 근육의 전원을 켜는 마지막 배터리라고 할 수 있죠. 엔진 오일도 있고 길도 닦았는데 왜 정작 배터리가 없어서 멈춰 서 있는 걸까요? 환경을 다 만들어 놨어도 정작 장 근육이 힘을 못 쓰면 소용없겠죠. 우리 근육이 움직이려면 전기 신호가 필요한데 그 신호를 전달하는 핵심 물질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근육 배터리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시니어분들은 영양 흡수가 더디다 보니 이 배터리가 방전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엔진 오일도 갈고 길도 깨끗하게 닦아놨는데 정작 배터리가 없어서 시동이 안 걸리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견과류나 다시마 같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챙기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 우리 장의 체질도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옆집 누구는 물만 마셔도 시원하다는데 나는 왜 안 될까 하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건 선생님의 몸이 고장난 게 아니라 아직 내장 체질에 딱 맞는 골든 믹스를 못 찾았을 뿐입니다. 만약 내가 평소에 손발이 차고 소화력이 약한 체질이라면 장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생강차에 들기름을 한 스푼 섞어 드시는 것이 최고의 조합입니다. 반대로 평소에 몸에 열이 좀 있고 속이 자주 더부룩해진다면 유당을 쏙 뺀 기버터와 상큼한 레몬즙의 조합이 장을 깨우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맞는 짝꿍을 찾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꽉 막힌 장을 여는 진짜 지혜입니다. 자, 이제 장 문을 여는 방법은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가 지금까지 보약인 줄 알고 열심히 챙겨 먹었던 음식이 오히려 우리 장 문을 뒤에서 꽉 잠그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피해야 할 장의 자물쇠 같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모르면 공들여 쌓은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더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보약처럼 챙겨 먹었던 감, 빰, 그리고 도토리. 혹시 선생님도 좋아하시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이 녀석들은 장문을 꽉 잠그는 자물쇠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음식들에 든 탄닌 성분은 안 그래도 메마른 장의 수분을 쪽 빨아들여서 대변을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혀버립니다. 장이 완전히 편안해질 때까지는 이 귀한 간식들을 잠시만 양보해 보세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저녁 골드 키위 2알 잊지 않으셨죠? 여기서 잠깐 오늘 말씀드린 비법을 실천하시기 전에 선생님께서 꼭 지켜주셔야 할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좋아도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우리 장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티스푼 하나로 시작해서 일주일 정도 몸의 반응을 살펴보며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갑자기 기름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배탈이 나거나 설사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둘째, 평소 신장이 약하시거나 혈압이 아주 높아서 소금 섭취를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은
소금물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염도 균형은 아주 예민하거든요. 셋째, 담낭을 떼어내신 분들도 걱정 마세요. 담즙은 쓸개가 아니라 간에서 만듭니다. 다만 담즙을 모아두는 주머니가 없으니 일반 분들보다 훨씬 더 적은 양으로 천천히 시작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마트에 가시면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색소나 유화제가 들어간 가공 버터는 오히려 우리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유크림과 소금, 딱 이 세 가지만 적힌 진짜 버터를 고르셔야 그게 진짜 약이 됩니다. 사실 저도 예전엔 무조건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내 몸이 왜 멈췄는지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그저 전문가에게만 맡겼죠. 하지만 결국 답은 제 매일의 습관에 있었습니다. 약보다는 내 몸의 리듬을 믿고 따뜻한 아침 루틴으로 장에게 이제 움직여도 되라고 다정하게 신호를 보내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답답했던 선생님의 마음에 작은 창문 하나 시원하게 열어드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기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도 내일 아침엔 반드시 시원하게 성공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셨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성공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화면 아래에 보이는 구독이라는 글자를 한번 눌러주세요. 우리 실버라디오 가족이 되셔서 저와 함께 든든하게 노후 건강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화장실 문 앞에서 어머, 드디어 성공했네? 하는 기분 좋은 외침이 들리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리본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에 황금 레시피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100분에게 직접 레시피를 적어서 댓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세요.